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데요. 갑자기 국지성으로 호우처럼 이렇게 쏟아졌다가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판단을 할 때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될지 오락가락 하실 거고요. 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될지 또 향후에 매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오락가락 하실 겁니다. 마치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락가락 하겠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 매수는 또 언제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또 시세 예측을 가지고 향후에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여러분들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확답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좀 고민 많이 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은평구 수색동에 네, 그 분양권이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네, 네, 2023년 7월 말에 23평 방 2개짜리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계속 실거주로 들어갈지 네, 아니면 송파구 거여 1단지 쪽 그 근처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향후에 좀 옮길지 네. 그게 주요한 고민이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네. 고민 중이신 게 입주권이라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DMC SK뷰 아이파크 4래요. 네, 수색에 있는 뉴타운의 DMC SK뷰 아이파크 4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아니면 뭐 입주를 하시던지 아니면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뭐 1단지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시 찾아보고 있다가 방송이 나와버렸는데요. 지금 수색동에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네. 예, 입주권이고요. 네. 아크포레라고 하셨죠? 네, SK뷰 아이파크 4. 아이파크 포레? 예. 네. 여기 롯데캐슬 바로 뒤쪽에 있는 곳이죠? 네네네. 예. 13구역이요. 예, 13구역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고 이게 분양받은 거고요. 분양이에요? 예. 네, 내년 7월 말에 예. 입주 예정이에요. 23년 7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신혼특공이어가지고 네. 사실 5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5년 전매 제한. 네네. 그래서 2025년 7월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25년 7월 이후. 네네. 예, 매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고민이 너무 이르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네.
사실 여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애들이 5세, 7세 애들인데요. 네. 학교를 일단 뭐 1학년 때 전학을 해야 돼요. 예. 중간에. 그래서 뭐 거기 계속 살면 괜찮은데 만약에 저희는 이제 강동이나 송파 쪽으로 원래 최종적으로 살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가면은 또 전학을 또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네. 아예 지금 여기는 그냥 좀 집을 놔두고 송파구 거여동 쪽으로 가서 네. 전세를 살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살살 갈아타볼까. 알겠습니다. 일단 네, 교육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교육 때문. 네. 자, 그런데 좋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일대가 이제 지금 그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네. 수액 증산 뉴타운들이 네. 다 바뀌는 지역이면 이쪽에 어차피 내년 뭐 내후년 2023년 7월에 이제 다 네. 입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 네.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학교의 학군도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네. 네,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크게 뭐 학군 때문에 뭐 고민하신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군도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네.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싶은 게 지금 비과세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이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과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내가 이사를 하는데 세금으로 뭐 반이 뜯겨든 나간다든지 해버리면 크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네네.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도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보다 못한 네. 곳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실거주하거나 아니면은 네, 근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책이 나왔는데 예, 이렇게 저렇게 세입자랑 잘 타협을 하면은 상생 임대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실거주를 들어가서 2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네. 혜택이에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내년 2023년 7월에 입주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갱신을 할 때 계약을 네. 또 이제 다음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5년 7월 이후가 네.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상생 임대인 제도는 뭐냐면 이 네. 기간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20일부터 네. 2024년 12월 30일까지 네. 요 기간 안에 갱신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계약 말 처음에 전세를 1년 6개월 계약하고 그 다음에 2년을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예, 1년 6개월을 네. 네. 1년 6개월을 네. 전세를 놓고 그죠? 네. 네. 이동안 이제 직전 계약인이라 그러죠. 네. 지금은. 네. 예, 네. 지금 만약에 시청자분이 1년 6개월 네. 동안 전세를 놓고 다시 네. 갱신을 할 때 네. 네. 갱신을 할 때 요 2024년 12월 30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약만 그때 하면 된대요. 예, 계약만 하면 되는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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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의 조건이 만족만 되면은 네. 전세를 놓으셔도 돼요. 아, 네, 네. 예, 전세를 놓으시고 매도 네. 시점을 잡으셔 가지고 문제는 네. 이제 2년을 더 또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2년을 보유하시고 그 네, 네. 이후에 이제 다시 뭐 갈아타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요 1년 6개월을 거여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요거를 계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예, 갱신을 다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네.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처음에 전세를 놨던 임차인한테 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네. 아니면 새로 맞출 때도 새로 맞추는 네. 임차인한테 다시 네. 쓰든지 간에 네, 임차인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 대신에 네, 이제 네. 1년 6개월 요것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전세 네. 계약을 다시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과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비과세 맞추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그러셨다 그러니까 전학이 문제라고 보니까 네. 만약에 들어오실 수 없다 그러면 네. 상생 임대인 제도 활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4년 후가 되겠죠. 네. 4년 후에 비과세로 매도를 하세요. 네. 예, 비과세 매도하시고 네. 이 비과세 매도할 때쯤 돼서 다시 연락을 주세요. 아, 예, 그래서 갈아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집을 옮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4년 뒤에 다시 아.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여동 제가 본 그 단지는 네, 현재 어때요? 거여동요. 거여동도 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 어차피 네. 송파구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송파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거여동도 좋은 네. 단지인데요. 네. 4년 뒤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예, 4년 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 상황에 가서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지역을 안 바꾸려고 네네. 만약에 저희가 전세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거여동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 자금이 좀 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갭 투자 같은 건 세금 때문에 힘든 거죠? 갭 투자가 세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네, 갭 투자는 나쁜 네.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만약에 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이 네. 떨어지거나 가격이 움직이지 네. 않는다 그러면 좋지 못한 네. 선택인데 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상생 네. 임대인 제도를 해서 비과세 요건만 만족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중간에 갭 투자를 해서 이 상승하는 부분은 세금은 물론 나오겠죠. 네, 네, 예, 세금은 나오겠지만 세금을 제외하고도 내가 더 수익이 된다. 네, 네. 남는다 그러면 당연히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아, 여유 자금이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도 서울시에 여러 군데 뭐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 있죠. 네, 네. 가격이 오를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네, 그런 네. 쪽에다가 투자를 하나 네.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 있을 경우에. 세금을 계산해 본 후에요. 네네. 아, 세금은 크게 문제가 네. 되잖아요. 세금은 네.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아, 내가 버는 게 없는데 세금 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우리가 차익이 나야지 그걸 가지고 양도세를 내는 거지. 네, 네. 오히려 뭐 가격이 안 오르고 마이너스가 났는데 누가 세금을 냅니까? 아, 그러면은 혹시 거여동 쪽에 이제 살다 보니까 괜찮은 매물이 있다. 그러면 네. 얼른 갭 투자해도 되는 거네요? 얼른 갭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한번 물어보고 판단하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아, 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자녀분 교육 많이 신경 쓰셨는데요. 고민하고 계신 수색 아파트 입주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상생 임대인제로 제도 활용하셔서 4년 후에 다시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고민되시면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연결하는 동안 다시 한번 무료 상담 전화 안내 드리겠습니다.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입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시 계산구 이막동에 그 반지하를 2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별내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명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현대 아이파크 1차예요. 네, 현대 아이파크 1차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지금 반지 아파트 주택이 두 채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번지수를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어려우시면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려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일단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별내에 아이파크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셨고요. 네. 뭐 다들 알겠지만 별내에는 아이파크가 제일 좋죠. 네. 예, 굉장히 좋고 바로 위에 또 지하철 역사가 또 이제 개통이 되었으니까 훨씬 서울로 들어오기도 좋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뭐 떨어질 거다,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계속 뭐 거주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쭉 거주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예, 인천에 지금 빌라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지금 그 가칭 이막동 그 재건축 예, 지구가 지금 추진하는 지역 안에 있는 단지인데요. 아 이막동에요. 네네. 예,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아, 이제 그 동의서 받아서 이제 올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동의서 이제 한 50% 살짝 넘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사전 검토를 이제 신청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예, 50%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네네네. 예. 자, 근데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긋는 그런 지역에다가 빌라를 향후에 이제 어차피 아파트가 될 빌라이기 때문에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7월 달에 7, 8월 달에 제가 두 채를 샀어요. 아, 7, 8월 달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월세이자 임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가격은 조금 상승을 했겠습니다.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굉장히 저렴했어요. 예, 저렴했고 인천이 원래 좀 저렴했던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갭 투자하러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천에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 좀 많습니다. 네. 예, 향후에 이제 공급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그렇게 시장이 지금 작년에 인천이 막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네.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아, 한동안 조정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지금 저도 시장 상황을 계속 그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네네. 그 KB 시세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쭉 네. 시세를 보면 지금 현재 인천의 상황은 그렇게 뭐 밝은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재 지금 양도세 중과가 네.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됐잖아요. 네네. 중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때쯤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 상승하는 네. 게.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비해서 인천보다는 서울 쪽은 보면 서울은 우리 알다시피 공급이 없죠. 네네. 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훨씬 높은 상태고 지금 또 좋은 점은 지금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라는 이유가 서울이 네. 먼저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인천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작년쯤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갭이 많이 붙었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네. 서울하고. 그러면 지금쯤에 이제 다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서울이 먼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먼저 오르고 또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예, 그에 비해서 인천은 한동안 또 보합세를 그냥 계속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금 요 타이밍일 때 한번 갈아타셔가지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럼 올해 안에 그냥 정리해서 그냥 그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에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수중에 한 얼마 정도의 이제 보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생기거든요, 현찰로. 네,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는 향후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인천은 움직이는 곳은 많긴 하지만 향후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이 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로 제가 가급적이면 옮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유 자금이 2억이라 그랬었잖아요. 네. 매도를 할 경우에 네.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많이 오를 것 중에 우리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투자해서 가장 많이 오를 것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몇 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인천에 지금 이막동에 가지고 계신 지역처럼 그런 지역이 보면 서울에 여기 홍제역 아시죠? 홍제역이요? 네네, 3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3호선 지나가고 있는 홍제역 쪽을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다음에 만약에 또 투자할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을 네. 들고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곳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홍제역이 있고요.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3호선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 시내 뭐 도심을 거쳐가지고 저기 이제 강남까지도 가는 노선인데요. 그래서 3호선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홍제역 인근에 보면 새로 들어왔는 게 이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어요.
네네. 예,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억 정도 가까이 언저리로 가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고. 여기 아래쪽에 홍제역 인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막동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네. 예, 역세권 재개발이고 이 역세권 재개발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주민 동의율이 제가 엊그저께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57% 정도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전 검토는 들어갔어요. 네. 그 사전 검토는 이미 타당성이 다 통과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네네. 예, 입안 준비인데 입안이 준비할 때 이 입안이 그 정비구역 지정 입안이 되려면요. 동의율이 60%가 돼야 됩니다. 네. 60% 되고 토지 소유주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면적이 네네. 2분의 1 그리고 동의율이 조합원 수의 60% 이상.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3%만 더 있으면 되죠. 예예. 예, 그래서 3%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음. 그래서 요 3%가 완료가 돼서 60%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입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거고 더 이상의 신축 행위는 불가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과 동시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 재개발을 굉장히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네. 지금 만약 당장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홍제동에 있는 홍제 역세권 재개발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충분히 투자 자금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또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의 허들이 있습니다. 네. 예. 8.4%에서 12.4%의 취득세 허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축을 네네. 취득을 하셔가지고 신축이요? 네, 임대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네네네. 예, 임대사업자를 내면 85%를 감면을 해주죠. 네네. 요 금액에서 85%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뭐 1주택자가 조금 더 주고 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네. 예,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한번 만약에 매도를 할 때 갈아타기를 할 때 네. 예,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또 요즘 신축을 취득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추진하는 지역에다가 신축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권리 산정 기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다행히도 홍제역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신속통합이나 다른 일반 재개발들하고 틀려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하나도 없겠다. 예, 이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네. 예,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면 다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고 또 용적률을 최고는 500%까지도 높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높아진 추가된 용적률의 반은 임대로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반을 추가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예, 예. 예, 추가 분담이 많이 들어갈 거를 아주 적게만 내도 내가 새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천 쪽에 빌라를 가급적이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하신다는 셈 치고 정리를 하시고요. 서울 쪽에 역세권 재개발로 한번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쯤 갈아타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천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네, 매도 후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주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네, 집가 상승 여력이 있는 홍제역 북은 추천드렸습니다.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5376번 쓰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네,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매도를 지금쯤 하는 게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수동에 만약에 동아그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수동이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죠. 굉장히 살기가 좋고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아그린 아파트가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뚝섬역 인근에 있는데요. 이 뚝섬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왼쪽에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 숲 쌍용 아파트, 그리고 우방 아파트, 동아그린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아그린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대가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바뀔 지역이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대가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살기도 편하고, 또 보시면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보면 서울시 여기 종로 쪽으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종로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수역 인근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길 건너서 우리 강남이 있죠. 강남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두 개의 아주 큰 일자리를 끼고 있는 가운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쭉 보유하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동 일가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동아그린 아파트 계속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시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네, 다시 연결하는 동안 다시 한번 무료 상담 전화 연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하단에 보이시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9553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사연인데요. 네, 청라지구 상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청라지구 호재가 다양한 지역인데요. 매수 여부 상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라지구 상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청라는 인천에 있죠. 청라가 인천에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뭐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확장하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라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상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가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또 고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과연 상가를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익을 노렸을 때랑 아파트를 취득해서 차익을 노렸을 때랑 어느 게 더 클까를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로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훨씬 컸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상가나 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일단 보통 보면 이제 월세를 목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익형이라기보다는 수익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형이라는 것은 이 월세를 연 단위로 환산을 하죠. 곱하기 12를 해서 나오는 이 월세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있고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 요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우리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수익률 있죠. 수익률.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한 3%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3%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3%를 받는데 3%를 가지고 3%를 받자고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하는 요구 수익률은 여기다가 플러스 3% 정도를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가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6%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이 6%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자에 있는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전체를 따지죠. 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20%대 이자율을 받던 때도 있었죠. 높았는데 이게 쭉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은 뭐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이제 3%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이자율, 이 분자에 있는 요구 수익률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보증금은 고정인데 분자가 계속 떨어지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상가들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큰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상황이면 요구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아까 보셨던 아래에 있는 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상가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가를 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라, 주의를 하셔라. 왜냐?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 이자율 상승이 급하게 다시 꺾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상가를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분 상가보다는 덩어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상가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도 안 된다. 구분 상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요. 그 현장에 있는 구분 상가가 임대가 맞춰져 있는 그 임대 가격이 주변 전체를 돌아봤을 때 적정 임대 가격에 맞춰져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상가를 빨리 매도하고 넘기시기 위해서 임차를 굉장히 높게 맞춰 놔놓고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간혹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아니면 꼭 한번 현장을 임장을 제대로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그 지역에 내가 매수를 하려는 그 상가에 있는 인근 지역의 상가들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수에 착수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매수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이나 금리 인상 시기 등으로 봤을 때 상가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주변 상황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잘 네네. 들리세요? 네. 네, 들려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좀 전에 그 문자 상담으로 성수동 종합그린 아파트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거기 보유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다 세를 주고 저희가 일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를 끼고서는 후곡마을 구단지에다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이거를 팔면 일시적 일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 2주택이기 때문에 성수동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저희가 2주택을 가지고 가야 할지 지금 그게 또 궁금하고 네. 저희가 지금 일산에서 다른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금액이 좀 남아서 네. 조그만한 걸로 일산에 있는 건영 빌라를 3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또 갭 투자를 하면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선생님.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지금 1가구 1주택 상황이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소장님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네. 문자 상담으로 주셨던 분이 지금 본인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 상담을 제가 받으면 그냥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수동 이제 뚝섬에 있는 우리 동아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네, 개개인 상황마다 또 뭐 주택수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거주해야 되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네. 맞게 상담을 해드려야 돼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전화를 잘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성수동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나요? 아, 네.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세요? 네, 지금 가능해요. 올해 11월 안에 팔면. 아, 11월 안에 올해 11월 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2주택인 상황이라는 말이네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후곡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후곡 9단지입니다. 후곡마을 9단지. 이게 네. LG 아파트인가요? 네, LG예요. 예, LG죠. 여기 뭐 학원가도 좋고 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 계시다가 일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 저희가 직장 맞벌이였어가지고요. 예. 아이 봐주실 분이 시부모님이 저기에 사세요. 그래서 아,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살다 예. 보니 좋아서 저희가 지금은 전세 사는데 후곡마을이 아기 키우기 괜찮다고 해서 지금 새를 끼고 사는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두 군데의 아파트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상담 이렇게 요청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꼭 서울에 있는 그냥 가져가야 될 거를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일산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10이면 10 다 후회를 하세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향후에도 아파트 값은요. 서울이 성수동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일산이 많이 오를까요? 성수동이 오를 것 같긴 해요. 예, 더 오릅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네네.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얘를 매도를 하고 얘를 보유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반대인데요. 지금 근데 네. 상황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비과세를 한번 받으시고 정리를 한번 네. 하시고요. 네. 대신에 그걸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네. 다른 서울에 또 다른 아파트로 하나 투자를 하십시오. 아, 네네. 투자를 뭐 아파트가 되었건 아니면 향후에 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되었건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 나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요. 후곡마을 있죠. 네. 후곡마을을 다시 또 일시적 2주택으로 2년에 또 기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 안에 매도를 하시든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그냥 후곡마을이 좋아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거주를 하세요. 네. 예, 거주를 하시고 단 대신에 반드시 서울에 하나 다시 투자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이제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곳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더 상세한 설명은 만약에 다음에 다시 뭐 저희 회사 쪽으로 전화를 주시든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문의하셨는데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솔루션을 확실하게 받아보시는 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실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또 투자와 관련된 문제들 연락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또 지금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보유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매도 시점이라든지 궁금한 점 많으신데요.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뭐든지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다주택자인데 네. 그 청파동 1가의 100-7번지 다세대 주택을 작년에 매수를 해서 네. 이게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재개발 유망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매수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곳이 그 신통 계획을 이렇게 동의서는 일단 받아놨는데 네. 추진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현재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아주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 많이 걸리면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언제쯤 개발이 될지 시기적으로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청파동 1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주소가 네. 147-1번지 맞으신가요? 100-7번지입니다. 네, 147번지라고 하셨고 다주택자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미래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다주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예?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들이 뭐 재개발 진행되는 주택들도 많이 있으신 거예요? 거의 확정된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아직은 동의서만 받은 상태여가지고 아, 네. 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네. 뭐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이런 거에 이제 걸릴까 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시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여쭤봤는 거고요. 네. 예. 청파동 1가에 100-7번지 맞으시죠? 147이 아니고? 100-7번입니다. 예, 100번지 7번지. 예, 100-7번지요. 용산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웬만하면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예. 예,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죠? 예, 바로 위에가 청파 1구역이고요. 예, 그리고 인근이 청파 2구역에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서계동이 있고요. 예.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행위제한 구역이고요. 네. 아래쪽에 여기 역세권 재개발, 서울 역세권 재개발이 또 이번에 행위제한이 걸렸죠. 예. 예, 그리고 바로 아래에 청파 2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됐고요. 예. 그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또 청파 1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구역 지정됐고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아까 동의서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신속통합기획용으로 동의서를 거뒀는 거예요? 지금 청파 2구역을 예. 그 동의서 거들 당시에 사실 제가 용산구청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네네. 용산구청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2구역 왜냐면은 그 윗부분만 되는 거고 이게 부분적으로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이게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는 이게 같이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2구역하고도 네. 뭔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여지를 주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무슨 저희도 얘기인지 좀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동의서라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청파 2구역이 일단 행위제한이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게 다 지정이 됐어요. 구역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그 구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고 따로 개별적으로 떼어서 보면 그쪽 지역은 노후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예. 노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넣기에도 좀 애매한 지역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빼고 계속해서 놔두기에는 다 주변이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만 저층 주거지역으로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다른 재개발 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구역에 포함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냥 뭐 한 20년이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요. 예. 또 기회비용이 좀 안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 봐도 뭐 좀 있으면 이제 오를 게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른 곳에다가 좀 더 오를 만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지역으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규나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양승목 소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21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생 임대주택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제 발표되는 내용은 표 한 장인데 그 표 한 장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행스럽게 기재부에서 이 친절하게 신문식답으로 해서 내용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늘 설명뿐만이 아니고 이 기재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갭 투자를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지금 임대시장의 이 불안한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뭐냐면 이 제도가 하나 발표가 되면 되게 좀 간략하게 그냥 다른 거 싹 없애버리고 요것만 딱 하겠다 해버리면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꼬투리 잡고 이제 뭐 끼워 넣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좀 기다리셨다가 시행령이 이제 7월 달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그 시행령을 기본으로 딱 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권 해석이 또 나오겠죠. 그 유권 해석들을 다 살펴보고 난 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약을 맺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였던가 봅니다. 다주택자가 그러면 다른 주택들도 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주택이죠. 다른 주택들은 다 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고 마지막 남았는 주택이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 경우 A주택은 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는 거고요. B주택도 과세. 그리고 마지막 남은 C주택만 상생 임대인을 만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양도 당시에 마지막 매도할 때 그때 1주택자만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라고 인상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뭔가요?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궁금했던 분들이 많은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해가지고 새로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 전에 전세 계약이 맺혀져 있던 거를 받아서 승계를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했을 때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은 바로 이전 매도인이 계약자 임대인이 됐던 거죠. 그 매도인 임대인이고 내가 받는 나는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을 할 때 그때서야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생기죠.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전세를 맞춰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세를 맞춰서 취득을 할 때 계약금을 내가 매수인인 내가 받고 계약서를 전세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내가 작성을 하면 그때는 그 다음에 할 때 상생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계약을 맺으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찬찬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네, 이걸 주제로 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